우리나라 부동산 올인 정책, 뭐 건설 투자만을 부양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러한 방식의 경제 운영 방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가 집을 사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건설 투자도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분양이 많은데 어떻게 새로운 집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팔려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누군가 사도록 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상황이 나쁘네, 안 살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2022년 중반 후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둔촌 주공 그 재건축 아파트도 미분양 사태가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또 이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막 갈 것 같으니까 정부가 서둘러서 그 다음 해부터 열심히 경기를 막 부양한다는 그러한 핑계로 뭐 했어요? 부동산 경기 띄운 거예요. 그게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고, 지난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고, 올해도 신생아 특례 대출 계속 하겠다는 거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려줄 테니 그거 가지고 집 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빌려주느냐? 시중 금리보다 좀 싸게, 뭐 1%, 2% 사이에 싸게 더 해줄 테니 그거 가지고 집 사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빚을 내서 집을 사니까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대출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가 다 정책대출이에요.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지금 정책대출을 한 60조 정도 한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적어도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 90% 초반인데 그거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거 묶어 보려니까 이제 정부에서 추산하기는 올해 이제 그 정부가 볼 때는 물가 상승률은 한 2%, 거기에다가 실질 경제 성장률은 뭐 한 1.7%, 두 개 합하면 2.7%, 그 명목 GDP 성장이 한 2.7%니까 그 정도 뭐 올리겠다, 그 정도까지만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걸 용인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한 78조 정도 되거든요. 78조, 한 8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60조는 정부가 정책 대출로 빌려주고 나머지만 일반 시중 가계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 빚내서 집을 사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난다. 이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정부부터 계속된 문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세할 때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가계대출을 해줘요. 전세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것도 부족해서 뭐 100% 보증까지 해줘요. 지금 그 문제되니까 뭐 90% 낮추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걸 아예 없애야 돼요. 전세대출 시작한 지는 뭐 예전에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지만 지난 정부 때는 그걸 엄청난 규모로 키웠고요. 지금도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줄여줘야 되고, 더군다나 보증도 해주면 안 돼요. 그거 해주면서 사람들이 다 갭 투자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빚더미에 자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GDP 대비 뭐 90% 초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한 어느 정도냐? OECD 국가 중에서 뭐 스위스라든가 호주라든가 뭐 캐나다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4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4위 더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에 있는 그 전세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주고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더 위험한 가계대출인 거예요. 아닌가요? 4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잖아요. 우리 실제 깡통 전세니 역전세,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전세 보증금이에요. 그것을 거기에 포함시키면요, 우리나라는 이 가계 대출이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이게 한 GDP 대비 130% 정도 돼요. 이건 단연코 1등이에요. 단연코 1등. 이런 나라 없어요. 스위스보다도 높아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GDP, 명목 GDP 성장률 그 이내에서만 잡으면 돼요? 아니에요. 빨리 이걸 줄여나가야 돼요. 우리 경제학적으로도 그동안 계속 연구된 바가 있어요. 이게 초기에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때는, 많지 않을 때, GDP 대비로 볼 때, 그런 때는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너무 많이 늘어나서 60% 넘고 뭐 80% 넘으면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리어 경제 성장에 역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원리금 갚느라고 내 소비도 못 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줄여줘야 된다. 그냥 명목 GDP 상승률 정도에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줄여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빚을 내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답이 없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결국 냄비 속에서 삼겨 죽는 그런 개구리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